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세 번째 파트인 전 ERP의 도입을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ERP의 도입. ERP를 갖다가 도입할 때 성공 여부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BPR이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즉,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더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한 그 절차가 먼저 진행이 돼 있어야지만이 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대한 업무 개선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말씀드렸던 BPR은 즉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재설계는 주요 성과 측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즉 원가죠. 그다음에 품질, 서비스, 속도 이런 포인트를 주고 코어 그 포인트라 그랬었잖아요. 코어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잘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ERP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에 BPR에 대한 선행 또 뭐 BPR, ERP 시스템 구축을 갖다가 병행하는 게 좋다. 지금 우리가 BPR이라고 얘기하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가 ERP를 갖다가 구축하면서 걔를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RP 왜 써요? 아니 뭘 왜 써? 돈 많이 벌려는 거지. 그래서 ERP 도입의 최종 목적은 일단은 이윤 극대화이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ERP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 많이 든다 그랬죠. 그럼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입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ERP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ERP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럼 ERP를 갖다 세팅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그 공인회계사회에서 쓰는 스마트에이 회계 그 프로그램 자체를 모듈 하나만 회계 부서에만 설치할 수 있죠. 사용해보니까 괜찮은데 요걸 회계 부서뿐만이 아니라 여기 생산 물류 영업 이쪽도 하나만 저기 구입을 해서 연결을 시켜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시당초 아예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전 회사 걸 다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여기 일괄 도입 방법은 거기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있죠. 걔를 몽창 다 구입하는 방법이에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종합 선물 세트 선물 사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돼. 그렇다 그러면 거기 일괄 그 도입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점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우선 일괄 도입 방식 영어로는 빅뱅이라고 불러요. 빅뱅은 가수 뭐 그룹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일괄 한 방에 다 도입하는 방식은 빅뱅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건데 ERP 전 모듈 동시에 도입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장점은 전사적 차원에서 BPR을 통한 경영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 모든 부서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다 사용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그 ERP 시스템 자체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니 전 부서가 다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클 수 있겠죠. 장점이에요, 이게. 두 번째, ERP 시스템의 구현이 용이하다.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서들마다 자기네들이 하는 업무를 갖다가 동시에 입력하고 등등 업무를 보게 되면 시스템 목적 자체가 전 부서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프로세스 리엔저링 효과도 되게 궁극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경영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통합성, 전 부서에서 다 입력하니까 하나의 통합이 돼서 업무 처리 효율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이 뭔가 도입 후 안정화 단계까지 상당한 비용, 기간 소요되더라. 지금 먼저 사용해 봤던 부서도 없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처음이야. 그럼 한참 많이 헤매겠죠. 헤매는 동안 업무 효율이 증가할까? 오히려 시간이 더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시간 많이 걸리고. 자, 그런 반면에
두 번째는 단계별로 만약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ERP 모듈을 우선순위 단계별로 도입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 먼저 도입하고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구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점차 조금씩 확장시켜 나간다는 얘기죠. 아까 그 빅뱅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돈 다 써야 되니까 목돈이 나가는데 얘는 큰 비용 들지는 않겠죠.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그 모듈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동시에 회사 전 부서에다가 설치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얘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거기만 그때그때 설치하게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모듈을 갖다가 각각 구축을 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반대로 데이터 통합성, 연계성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부서나 이 ERP 방식을 도입한 부서들은 업무 효율성이 최적화가 높아지겠지만 다른 부서는 못 쫓아와. 그럼 여기만 높고 그쪽은 안 높아. 업무 효율성이. 그러면 연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 통합성이라든지 연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 기업의 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기업 혁신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겠죠. 뭐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도 일괄 도입 방식에 대한 것과 단계별 도입 방식에 대한 장단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내용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런 정도는 굳이 안 외우셔도 이해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물건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사면 돈 많이 나가 이런 거 있을 것이고, 그죠? 효율성 기분은 좋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RP라는 걸 도입할 때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까? ERP를 도입하려면 아무래도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그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업무 그 효율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아니 내가 문제 풀어보지도 않고 문제만 풀어주면 그 여러분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럴 리가 없잖아. 회사도 똑같아요. 업무를 갖다가 진행시키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높인다는 걸 파악이 돼야지 걔를 갖다가 ERP라는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ERP 도입할 때 고려사항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 고려사항이요. 우선 자사에 맞는 패키지. 여기 프로그램들은요, 여러분이 뭐 운동화나 뭐 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살 때는 똑같은 프로그램이겠지만 회사들마다 여러분 개인들마다 다 똑같아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영업부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활성화도 안 됐어. 회계부서는 지금 짱짱해. 그럼 회계부서 거만 해당되는 모듈 하나 사다가 놓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영업부서 거 아직 시기상조니까 좀 기다렸다 해야 되겠다. 뭐 어떤 회사는 회계, 영업, 마케팅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회계, 구매, 생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패키지는 모듈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것들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회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할 것. 두 번째, TFT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죠. 태스크포스 팀, 그죠? 그러면 이 ERP를 갖다 도입함에 있어서 이 ERP를 세팅하고 활용할 때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고 누가 참여를 해야 되겠어요? 그 회사에서 그 부서에 그 업무에 제일 잘하는 엘리트 사원들이 그걸 갖다가 오퍼레이팅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이거 ERP 프로그램 자격증을 1급 4개 다 따면 엑스퍼트라고 하는 저기 전문가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랬었죠. 전문가 자격증 따시게 되면 지금 여기 ERP 프로그램 i큐브를 설치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가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왜 갑자기 나왔나 그러면은 회사의 업무를 제일 잘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패키지를 그 회사에 맞게끔 제일 잘 세팅 시켜줄 수 있는 그 컨설턴트, 여기 i큐브라든지 ERP 프로그램을 세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콜라보가 돼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있는 것도 당연히
도입할 때 고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어리버리해. 잘 몰라. 그럼 어떻게 세팅해 주려고? 말 듣기도 못 알아들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RP를 도입할 때에는 어, 그 회사의 업무를 또 부서의 업무를 제일 잘하는 사람과 그 회사에다가 적합한 패키지를 설치해주고 오퍼레이팅 시켜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있는 게 중요하더라. 그다음에 경영진이 이거 설치해야 돼 말해야 돼 긴가민가 이러면 안 되죠. ERP 시스템을 갖다가 확고하게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 신념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 이걸 주변에서 또는 경영진들도 사장님들도 만나서 우리 회사 이거 썼더니 뭐가 좋더라 뭐가 얘기니까 우리 회사도 한번 설치해볼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억수로 들어가. 중간에 이거 발 빼야겠는데 빼기도 힘들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경영진이 ERP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경영, 혁신, 업무의 효율의 극대화를 하겠다는 필요적인 그게 있어야지 얘가 더 확실하게 설치가 될 수 있겠죠. 사뭇 또 여러분 개인하고 비교하면 내가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꼭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 있으면 힘이 더 나지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목표가 불분명하죠. 그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까? 노는 쪽? 아니면 공부하는 쪽? 극과 극으로 본다면 그거잖아요. 뭐 선택할래요? 그러면 보나마난 거죠. 그게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내가 좀 이번 5월달, 6월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가 이걸 희생해서라도 자유시간을 좀 해서라도 자격증부터 따놔야겠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선택의 조건은 항상 본인이지만 거기 주어진 거는 항상 똑같더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진은 ERP 시스템을 갖다가 확고하게 내가 설치를 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겠다는 게 있어야지만이 또 훨씬 더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ERP 시스템은 어차피 전사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사적 참여를 다 유도를 해야 되고 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누구는 그 성능이 되게 좋은데 배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 도입해 해놨는데도 안 쓰는 거야.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차 운전하려고 면허증 따놓고서는 사용 안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저희 여친 같은 경우 20년 넘게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어.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ERP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하면 전사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되지. 이 부서는 하고 저 부서는 컴퓨터 잘 모른다고 안 하고 이러면 그 협업 관계에서 그 연결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차이죠. 그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금 당장 일하고 있는 게 목표 중심이 돼야 되지. 뭐 과거의 일, 미래 일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일을 더 업무 효율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보니까 10개나 나왔는데 이 중에 4개 골라놓고서는 아닌 거 하나 끼워놓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잘 나오겠죠. ERP를 도입할 때 다음 중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말거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축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ERP를 갖다 도입할 때 구축할 때 어떤 방법을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체크해 가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최소화.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은 우리 영업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 부서에만 특화된 거 그건 MIS 시스템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할 때는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줬지만 지금 ERP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만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관점에서 얘가 여기 연결성이라든지 그게 등등 잘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야지 우리 부서만 아니면 어떤 부서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고객한테 맞는 대로 입맛에 맞게끔 해준다는 뜻인데 이게 ERP 시스템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서의 입맛에만 맞게끔 만들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기업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지. 회계부서, 영업부서, 생산 구매부서에서만 보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성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이 여기저기 할 때마다 다 걸려 있어. 짜증나 그러면 그런 건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시적 성과 부분에 집중한다. 성과가 나타나야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수업 90일 동안 하는데 시험이 90일 후에 있어. 그럼 90일 동안 힘들겠죠. 근데 우리 중간중간에 자격 시험 한번 보시면서 어려운 지금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또 힘낼 수 있죠. 즉 한 단계 목표가 설정돼서 완성이 되면 수정하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생겼으니까 다음 거리 갈 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세울 때도요 너무 장거리를 하면 안 돼. 중간중간 포스트 걸 세워놓고서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평가할 수 있는 시간,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삶을 갖다 준비할 때도 그런 목표가 필요하듯이 우리 당장 이번 주에 목표 있죠. ITQ? 다음 주에 목표는 뭐 있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네요. ERP, 인사, 회계하고 인사. 그 다음 주는 전산, 세무. 그 다음 주는 너무 많나? 한 1, 2주 간격으로 계속 포스트가 있잖아요. 대신 그 TET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7월달 넘어가게 돼요. 시험 자체가. 중간에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7월달, 7월 10일 날 우리 종강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목표를 또 어떤 걸 세우느냐에 따라서 6월달에 AT 시험 자격 시험 끝나고 나서 준비할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진짜 많은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면접 볼 기회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여기 자소서하고 이력서 다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면접 보러 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요. 때로는 되면은 빠이빠이 하고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ERP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가시기 성과가 먼저 나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 ERP 그 뭐죠? 전문가 그 전문가가 되는다는 입장은 이 ERP 시스템을 한번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회사의 담당자가 회사 돌아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버벅거리고 모를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겪고 있잖아. 회계 프로그램 사용해 봤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죠. 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산 회계 프로그램이 됐던 그다음에 그 스마트A 프로그램이 됐던 지금 부속 서류 입력하고 정도하는 거 아직도 배우고 계시잖아요. 100%다 아직 완벽하지 않죠. 그건 뭐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우선 우리 목표는 실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만큼 최소한 거기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준칙에 입력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그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을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손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ERP 시스템도요.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워크숍을 통해서 그 각 부서 간에 또 직원들 간에 의식을 갖다가 변화를 갖다 유도할 수 있도록 미리 고려를 해 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ERP ERP를 도입할 때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RP 이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ERP 도입한다 그러면 일단 사야 될 거 아니야. 알죠? 투자를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투자 계획 뭐 그런 거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그럼 결국은 투자 단계가 1단계가 되겠죠. 자, 이게 이거 이번에 구축하는데 ERP는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럼 투자 단계에서 2억 마련해야 되겠죠. 투자하고 난 다음에 물어. 돈 마련됐으면 사야지 뭐. 그걸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구축. 구축을 해야 되겠죠. ERP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놨으면 자동차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차 살려고 그러면 돈 얼마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카드를 먼저 긁어버려? 돈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산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돈 생겼으면 사야 되고 샀으면
타고 다녀야 되고, 그죠? 이렇게 실행 단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얘는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동시에 사용되면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회사 전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 사원들이 전 부서가 동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 단계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잘 활용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ERP 도입할 때 여기 운영의 4단계 투자, 그다음에 뭐죠? 구축,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확산. 요 순서도 또 시험 내기 좋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한테 출제할 내용들이요. 자, 그러면 구입할 때 이제 그 단계가 그렇게 됐다면 도입할 때 ERP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 있어요? 업무 효율 그게 극대화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 그다음에 고객 만족성 극대화니까. 자, ERP 도입의 효과는 첫 번째 통합 업무 시스템. 아까 통합이라는 말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ERP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기준 정보 표준 체계 정립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경영, 고객 만족도 향상. 지금 크게 나와 있는 요 항목들이 ERP를 도입하게 되면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통합된 거니까 전 회사의 부서들이 다 연동이 돼 있죠. 통합 시스템 업무를 구축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뭘 얘기해요?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으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듈, 전 부서, 영업, 구매, 자재, 생산, 회계, 인사 모두 서로 정보를 한 번에 공유할 수 있죠. 아니 물론 사원들이 그냥 자기네들 것만 보겠지만 어떤 직급이 이상되는 사람은 회사 전체 거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이고요. 실시간으로 경영 체제가 실현되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겠죠. 경영진들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자기가 담당한 사원들의 부서나 담당 업무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의사소통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첫 번째 도입 효과의 항목이라는 얘기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기준 정보를 갖다가 표준 체계 정립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에서 우리 해봤던 것 중에서 회계 프로그램에 계정 체계라는 거 있죠. 계정 체계라고 하는 건 계정 코드 나열되어 있던 순서였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다 코드화되어 있죠. 체계적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뭐는 뭐, 자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부채. 이렇게 모든 그런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입력하는 항목들을 갖다가 그 업종별로 또는 그 부서별로 그 업무별로 코드화가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서 표준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중요한 거 코드화. 우리 여기 회계 프로그램이나 ERP 프로그램은 문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코드화돼서 컴퓨터가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거래처 번호도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그 거래처 코드 번호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다 거래처로 등록해 놓는다 그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직원들인 경우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인 경우 만약에 200명이 있어요. 그럼 그 코드 번호를 갖다가 정해가지고 만약에 2만 1000번부터 2만 뭐 3000번까지 딱 그 범위를 정해놓는 거야. 그 직원들의 코드 번호는 거기서 선택해서 쓰요. 약간 근데 여유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회사는 계속 굴러가야 될 테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준 정보 표준 체계 정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ERP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먼저 분석이 다 돼 있어야지 코드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기네 부서의 업무조차도 어떤 업무는 어떤 게 있으니까 이렇게 코드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분석이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품 같은 경우에
거래처라든지 품목,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있겠죠. 제품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모델도, 옷 같은 것도 보면 다 여기 그 스타일 번호 같은 게 쭉 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RP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게 되면 각 업무 영역별로 저기 등등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그 부서가 됐든지 그 부서 안에서도 거기 직급 상으로 따졌을 때 사원,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그런 업무의 연계성과 업무 영역이 분리돼 있단 말이죠. 즉 분권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돼야지 여기 등등 투명한 저기 뭐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게 업무 분장이 딱 돼 있으면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거기 그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여기서는 누가, 여기서는 누가,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 견제 및 내부 통제 강화, 부정 발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ERP 도입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거, 이익을 갖다가 이윤을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고객 만족도 생각한다 그랬었죠. 실시간으로 정보 파악해서 고객한테 바로바로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응답 시간 단축되겠죠. 그러면 기분 좋지 않아요? 뭐 하나 물어봤더니 저기 3박 4일 걸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돌아가시겠죠? 여하튼 그래서 고객 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죠? AI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ERP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효과를 예측할 수 있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ERP 도입 효과 두 번째 거 보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다가 발음이 안 돼. 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하게 되면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차세대 기술과 융합시킬 수 있다. ERP가 벌써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그 4차 산업과 연결시킨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인터넷 베이스로 외부에 있는 많은 그 웹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경영 지표들이 더 좋아지겠죠.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경영 혁신 효과를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ERP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선진 그 업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영어로는 베스트 프로세스 프랙티스라고 부르거든요. 베스트는 유일하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프랙티스 가장 좋은 실행 한 그 사례를 채택하게 되더라. 그다음에 ERP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영 혁신에 유발 효과가 생기더라.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다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차세대와 관련됐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차세대 ERP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걸 많이 팔지? 또 나이는 몇 나이대는 몇 살 나이대에서 우리 제품을 많이 소비를 하지? 그다음에 이거 문제 생겼을 때 서비스 건수 그다음에 뭐 등등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지? 그다음에 또 콜 오는 것 중에서 불편 사항들 중에서 뭐가 문제지? 뭐가 고객들이 뭐에 대해서 불편이 이걸 갖다 일일이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것들이 신속해지기도 하면서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전화만 딱 오면 아 어떤 일로 전화했겠구나. 요즘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콜 서비스에서 전화 그 받는 데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서 그 매장에 주문을 또 하게 되면 전화번호만 딱 뜨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한 메뉴가 밑에 주르륵 뜨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뭘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런 거에 관련된 새로운 메뉴가 나오게 되면 저기 또 마케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더란 말이죠. 저도 제가 이거 사용했을 때 하고 차원이 지금 또 많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걸 경험했을 때 직급이 하이 직급이었겠어요? 미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끝에까지는 다 사용을 모른단 말이지.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에도 나 말고 경영진들이 보는 정보는 얘네하고 확실히 더 다른 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예측을 한다. 실시간 의사결정.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모든 게 실시간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신속성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종 경영 지표가 개선이 되는데 저 첫째, 재고, 물류비용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재고 감소라든지 장부 재고라든지 실물 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벌써 수요 예측을 해. 주문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텀으로 이런 물건을 얼마만큼 한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 이 사람이 언제쯤 뭘 주문할 것 같으니까 재고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나와 있단 말이죠. 개인별로도 나와 있고 지역별로도 나와 있고 대단하죠. 음. 그다음에 부서별, 사업종별 손익관리도 하더라. 부서별로도 생산성을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고요. 생산성 향상, 이거는 원가 절감 또는 종업원. 이거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도 다 했었던 거예요. 매장이 전국에 350개가 있는데 그 매장별로 순위가 다 나와. 그 분석해요, 그 자료가. 그다음에 종업원 1인당 지금 내는 방식이 똑같다면 전년도와 올해와 내년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비교도 가능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다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인당 매출액이 보편적으로 회사들이 전체적인 매출액이 감소하면 1인당 매출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에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건 가능한 똑같이 알 수가 있겠는데 개인마다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인당 매출액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업무 정확도 정확해지겠죠, 당연히. 업무 시간도 단축된다. 근데 월급은 잘 안 오더라. 일은 더 많이 하더라. 생산 계획 수립이나 결산 작업을 이런 거 할 때도 지금 우리 장부로 수기로 쓸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우리 프로그램 사용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다음에 리드 타임이라는 거, 리드 타임이 감소하고 사이클 타임이 단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파트에서는 좀 여기 리드 타임이라는 용어나 사이클 타임이 뭘 뜻하는 건지 여러분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영어로 얘 영어의 한글이에요? 이거 한글. 얘는 다 영어잖아. 그죠? 이건 외래어라 그러고 이건 영어라 그렇게 하는데 요 용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라는 말은 그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좀 나라고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번에 시험 응시하셔가지고 회계 2급, 회계 1급 또는 FAT 2급, FAT 1급 그 준비하면서 이번에 취득했을 때까지 리드 타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시험 본 날짜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개강한 날이 3월 2일이었다. 시험 본 날이 있었다. 그럼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리드 타임 걸린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FAT 2급 따는데 3월 2일 날 정확히 얘기하면 3월 2일 날은 개강을 했지 우리 회계 수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후부터 그러니까 회계 원리부터 배우기 시작했잖아. 그 날짜부터 시험 본 날짜까지가 리드 타임이 되는 거야. 시작부터 끝나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리드 타임이라고 부른다. 즉 시작부터 종료. 그렇다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니까 아침에 나오실 때 또는 누구 만나러 갈 때 화장하시죠. 리드 타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몇 분이에요? 뭐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리드 타임이라고 부른다. 리드 타임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의 기간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리드 타임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는 응용을 해서 화장할 때 리드 타임, 자격증 딸 때 리드 타임.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벌어진 일들이니까 금방 와닿잖아요. 근데 이걸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리드 타임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완성시키는 과정까지겠죠. 생산 리드 타임은 판매가 아니에요. 생산이 완료되는 것까지 소요된 시간을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고, 구매 리드 타임은요, 구매해가지고 사겠다고 얘기했어. 구매 부서의 목적은 여기 원재료를 사가지고 창고에 입고시키는 절차까지가 완료예요. 그죠? 그 사용하는 건 구매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영업 리드 타임은요, 영업 리드 타임은 주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고객한테, 여기 인도란 말 나오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인도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인도했을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 그죠? 바로 그 영업 리드 타임은 우리가 주문 받고 난 다음부터 고객한테 인도할 때까지의 시간을 영업 리드 타임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타임들이 다 단축 효과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뭘 사용하게 되니까 ERP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리드 타임에 단축 효과가 생기는데, 생산 리드 타임이 줄어들면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납기 영업 리드 타임이 단축되게 되면 그 물건을 파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빨리 갖다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생산, 구매,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리드 타임. 여기 여러 가지 리드 타임 이렇게 설명해 놓고 다음 중 틀린 거 찾으라겠죠. 뭐. 아니 문제 나오는 게 빤히 보이잖아. 그죠? 내용 들으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발생 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적인 간격, 이걸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지난번에 회계 원리 배울 때는요, 우리 간단한 예로 주기, 영업 주기 배웠죠. 영업 주기가 뭐야? 상기업인 경우에는 상품을 사와서 물건을 팔고 대금 회수하고 또 상품을 사는 시간까지 얼마 걸려요? 그게 영업 주기잖아. 그걸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업 사이클 타임이죠. 그렇죠? 똑같은 일이 발생, 상품을 또 사갖고 오는 일이 발생하는 그 기간. 그럼 반대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그 투입해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고 완성되고 판매하고 회수하고 또 원재료 사오죠. 원재료 사는 행위가 그 물건 만들 때 얼마만큼 있다가 또 원재료를 사게 되느냐, 그게 이제는 원재료 구매에 대한 구매 사이클 타임, 이렇게 부르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걸로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리브영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화장품 뭔가 있어. 난 화장품 모르니까 그냥 화장품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이클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게 비비크림인가? 써요? 들었는데 그거 아닌가 보네. 뭘 많이 써요? 스킨? 로션? 선크림? 비비크림 아니야 그거? 달라요? 왜 그렇게 어렵게들 만들어놨을까? 하여튼 그러면 선크림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다면 걔를 사용하고 또 선크림을 구입하는 그 기간이 있겠죠. 기간. 그게 사이클 타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근데 영어는 어려워 보여.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 소유 유지 총 소유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사면 돈 안 들어가요? 유지 보수하는데 계속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 소유 비용이라는 것은 얘를 내가 갖기 위해서 쓰는 돈, 처음 구매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돈까지 옹졸이 다 합쳐서 지금 얼마냐, 그걸 물어볼 때 총 소유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별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ERP의 아웃소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카운트 ERP라고 노래가 있어. 광고할 때 여기서 이게 입에 귀에 익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ERP 시스템이 비싸. 구축하려면 몇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규모가 작은 데서 이런 거 구축할 일이 없겠죠. 근데 필요는 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 이용해서 매월 4만 원씩만 내면 그거 내가 구축해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하면 되죠. 이해됐어? 이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구매를 해서 세팅하고 등등 하는 게 나을까?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필요하면 자동차라는 걸 사잖아요. 승용차 같은 거. 우리 큰딸애가 지금 선호하는 차 멋있다고 얘기하는 게 차가 종류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테슬라하고 기아 8. 보니까 지금 미래형처럼 좀 쌈박하게 생겼어. 좋아할 만 누가하고 똑같아? 어, 이렇게 선호하는 게 있는데 그 차를 갖다가 실제 지금 회사에서는 사는 게 나을까, 리스하는 게 나을까? 왜 그러냐면 그 차를 사게 되면 회사에서 일일이 우리 차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 차가 한 대가 아니라 특히나 여러 대라면. 그럼 그 사람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 뽑아놔도 월 200원 줘야 될 거고, 그럼 연간 월급만 얼마 들어가요? 2,400만 들어가죠. 그럼 그 월급 주지 말고 아예 차를 갖다 좀 더 비싸게 렌트 또는 리스를 통해서 산 다음에 그 회사가 다 관리해 주게끔 하면 인건비는 줄 거 아니야. 어떤 게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회사에서 보통 그 우리가 흔히 비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하다못해 그 정수기 있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돼 그거. 사람 인건비가 더 비싸.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렌트, 리스에서 매월 나가는 임차료, 그거 다 임차료라 그랬어요. 임차료 주고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맡겨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원가 절감이 되더란 얘기예요. 설명들은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그런 거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 드리는 거고 시험 문제는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였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네 번째 파트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